스타워즈, 인터스텔라, 마션 등 우주를 배경으로 한 흥미로운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비춰지는 우주의 모습과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주에 관한 놀랍고도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지의 세계인 우주로의 흥미로운 여행을 정말로 가능하게 해줄 것 같은 기업과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일론 머스크와 그가 설립한 회사인 스페이스 X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인 만큼 천재 발명가이며 혁신적인 기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다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100만 명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로켓 개발 회사인 스페이스 X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비웃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계획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저도 죽기 전에 꼭 한번 화성에 가보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청소년 시절 공상과학 작가 더글라스 애덤스와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들을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저서들을 통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지구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룡처럼 한순간에 멸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넓고 넓은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행성 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청소년기에 우주와 관련된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1989년 퀸즈 대학교 입학을 시작으로 19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예술과학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학을 다니며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인생의 목표인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업들을 성공시키며 막대한 자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후 본격적인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위한 로켓 구매를 위해 로켓 개발 기술 강국인 러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켓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로켓 구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 등으로 이루어진 로켓의 재료비가 전체 로켓 가격의 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원재료들을 저렴한 값에 구입하여 로켓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 5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설립을 통해 우주 로켓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6년 후인 2008년 8월 스페이스 X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켓인 팰컨 1A 로켓 발사가 세 번째로 연달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로켓을 개발할 돈이 거의 다 떨어져 한 번만 더 실패하면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스페이스 X는 2008년 9월 28일 팰컨 1의 네 번째 로켓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은 네 번째 성공이었고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페이스 X가 개발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부스터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스터 로켓이란 로켓의 스피드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장착된 보조적 로켓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부스터 로켓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로켓 발사 후 버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부스터 로켓을 버리지 않고 회수하여 최대한 반복적으로 다시 사용함으로써 로켓 발사에 필요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재사용 부스터 로켓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스페이스X는 새로 개발한 팰컨 9의 부스터 로켓을 회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6일 2개의 사이드 부스터 로켓과 하나의 센터 부스터 로켓으로 구성된 3개의 부스터 로켓을 가지고 있는 팰컨 헤비의 첫 번째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켓에 자신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체리색 신형 로드스터 스포츠카를 실어서 태양과 화성을 크게 공존하는 태양 주회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 로켓을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 있는 착륙 지점에 동시에 착륙시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연출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수백만 시청자들은 기술의 엄청난 진보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도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 좀 봐. 이건 현실이 아니야. 물론 영어로 말을 했겠죠. 일론 머스크 자신에게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광경이었던 겁니다. 팰컨 헤비의 발사 비용은 약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53억 5천만 원 정도인데요. 한 번 로켓을 발사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부스터 로켓들을 회수하면 비용은 9천만 달러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약 700억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쟁사의 로켓 발사 비용은 4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스페이스X는 경쟁사의 4분의 1 비용으로 로켓 발사를 가능하게 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미국 우주항공국인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 정거장으로 데려다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30일 드래곤 비행선이라는 이 우주선에 나사의 우주 비행사 로버트 벤켄과 더글러스 헐리가 탑승하여 우주 정거장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31일 드래곤 비행선은 우주 정거장과 부드럽게 도킹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킹이라는 말은 우주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우주 정거장 등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인 2020년 8월 3일 또 한 번 역사적인 광경이 연출되었는데요. 우주 정거장에서의 임무를 마친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드래곤 캡슐이 낙하산을 펴고 플로리다 인근 멕시코만의 바다 위로 무사히 귀환한 것입니다. 승무원을 태운 우주선이 수상 착륙을 한 것은 아폴로 우주선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화성은 지구에서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가장 가깝고 거주 가능한 이웃 행성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추운 행성이지만 온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이고 약간의 질소와 아르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공기를 압축하면 식물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력은 지구의 38% 수준이어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스타쉽으로 이름을 붙인 우주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선과 슈퍼 헤비 로켓이 조합된 스타쉽은 승무원과 화물을 화성보다도 더 멀리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행기처럼 완전 재사용 가능한 운송 시스템입니다. 스타쉽은 5,000톤 이상의 물건을 실을 수 있고 높이는 건물 40층 높이인 118m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발사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 2021년 5월 5일 발사된 스타쉽 SN-15의 고고도 비행 테스트 영상인데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듯이 스타쉽도 아주 멋지게 테스트를 성공시킵니다. 역시나 믿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제 화성으로 여행하는 것도 불가능이 아닌 정말로 가능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는 이르면 2050년에는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2022년에 화물을 실은 로켓을 화성으로 보내고 빠르면 2024년에는 승무원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100만 명의 사람들의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스타쉽을 1년에 100대씩 제조해서 10년 동안 총 1000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화성은 26개월마다 서로 가장 가깝게 접근합니다. 이때 약 30일 정도의 구간이 화성으로 비행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지구 궤도에는 1000개의 스타쉽이 대기하고 있다가 화성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각 스타쉽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하게 되고 26개월마다 10만 명이 동시에 화성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나사는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비행 시간을 7개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스페이스X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개월까지 비행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의 스페이스X 채널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화가 아닌 미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우주 덕후로서 청소년 시절부터 꿈꿔온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기술 혁신들을 통해 자신만의 꿈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은 3살 때부터 공룡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룡에 푹 빠져있는 공룡 덕후입니다. 커서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건우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푹 빠져 있나요? 여러분을 들뜨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소한 것이더라도 흥미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의미있고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깊이 빠져있는 덕후들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우가 공룡도감을 잘 만들고 있는지 구경해보러 가야겠습니다. 올해 안에 자신만의 공룡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아빠표 스토리 슈퍼였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